반응로 하나에 터빈이 12개 꽝꽝꽝! 지난 영상에서 알파 테스트로 접한 핵 반응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시설인 만큼 그 효율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팀 터빈을 12개 사용할 때 이론상 8800W의 전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다소 지루한 계산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반응로의 메커니즘과 실제 활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반응로는 오직 물과 농축 우라늄만을 받아 핵분열 과정을 통해 내부 물질을 가열하고 400도에 도달한 물은 증기의 형태로, 사용된 우라늄은 핵폐기물로 방출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질량의 손실이 없기 때문에 터빈의 물을 재공급하는 순환 구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터빈을 4개 이상 사용하면 터빈이 반응로의 배출량보다 많은 증기를 소모하는데요. 터빈의 물을 우선 챔버 내부에 뿌려주고 남는 물을 냉각수로 공급하여 부족한 만큼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으면 어느 순간 물이 유입되지 않는 자체적인 사이클이 완성됩니다. 계산을 통해 시스템의 열평형 상태를 구해보면 총 12개의 증기 터빈으로 약 1200W의 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때 풀로 돌아가는 열액체 조화기와 현재 공개된 우라늄 농축 과정을 감안하면 낮게 잡아도 8880W의 전력이 만들어지죠. 그렇다면 터빈들을 어떻게 배치해야 할까요? 만일 그림처럼 길고 좁은 통로를 만들게 되면 증기가 끝까지 닿지 않게 되고 내부 증기압을 늘리려고 해도 초과 압력으로 반응로가 막혀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터빈은 가깝고 대칭적으로 배치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한 구조는 티읕을 데칼코마니한 형상입니다. 이를 통해 반응로의 증기를 고르게 퍼뜨릴 수 있고 온도 변환판으로 균일한 온도를 만들어내며 터빈 아래 공간을 넓혀 충분한 증기를 확보할 수 있죠. 이때 터빈의 온도를 잡기 위해 열액체 조화기와 알루미늄 방사형 파이프 그리고 초냉각제를 사용했는데요. 조화기의 파이프를 그림과 같이 설치해주면 조화기를 거친 액체들이 우선적으로 배출되고 파이프 온도 센서로 액체 중단 없이 뜨거운 냉매만 주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각 터빈의 온도는 조금씩 다르지만 큰 문제 없이 제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물이 흐르는 경로를 보시면 증기 터빈에서 배출되는 물을 브릿지를 통해 챔버 쪽으로 배출하고 벤트에 16kg 미만의 기체 압력 센서를 연결하여 반응로의 초과 압력 상태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파이프가 막혀 터빈의 작동이 멈출 수 있으니 브릿지에서 막힌 물을 진공 상태의 저장소에 주입하고 다시 반응로에 공급해주는 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증기 터빈과 연결된 3개의 벤트 중 2개의 벤트를 그림과 같이 기체 흐름 타일로 받쳐줌으로써 보다 균일한 온도 분포가 가능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약간의 불균일성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스팀 터빈에 200도의 증기를 사용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에너지는 농축 우라늄 생산 전력을 포함해 최대 8890W에 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론치를 약간 넘어서는 것은 초냉각제를 사용하는 조화기가 가끔씩 쉬어주면서 여분의 전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네요. 단, 이 시설을 활용할 때는 건물이나 파이프의 재질을 신경 써줘야 하는데요. 특히 터빈과 챔버 사이의 단열 타일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림에서 절연으로 표시된 곳이 세라믹으로 변경될 경우 전체 전력이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는 본래 터빈에서 소비할 열이 열전도를 통해 주입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표시된 영역 정도는 절연으로 만들 필요가 있겠지만 알파 버전에서는 이소레진을 구할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마찬가지로 현재 제작이 어려운 초냉각제의 경우 터빈에서 만들어지는 1100kDT의 열을 처리할 수 있었지만 물을 냉매로 사용하게 되면 비열의 문제로 총 2개의 조화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생깁니다. 생방송에서는 반응로 하나가 수소발전기 10개분이라는 게 다소 실망스럽다는 의견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예시로 자주 거론하는 팩토류의 경우에서도 초기 스팀 발전이 한 세트에 36MW를 만드는 데 반해 원자로 한 세트로 116MW를 만들 수 있었고 원료를 가공하기 위한 수고로운 작업이 필요했었죠.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그 스케일에 실망하기보다 인접한 원자로에 보너스를 얻거나 여러 후처리 과정을 거치는 등 재미있는 활용이 나오길 기대하게 되네요. 오늘은 그나마 쉬운 방식으로 반응로의 최대 전력을 산출했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자세한 모델링과 수식적 계산을 다음 영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